이렇게 이춘재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부는 용의자입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일단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 오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상황을 한번 직접 보시죠. 이춘재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네, 의견이 나뉜다. 그러면 피의자 전환 왜 아직 안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형사소송 절차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화성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은 할 수 없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신상 공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신상 공개 요건은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우선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때 등인데요. 이춘재는 여기에 일단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이춘재의 신분이 피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결국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인 방법들은 가능합니까? 네, 이 역시 현행법상 쉽지는 않습니다.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네.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것만 보면 이춘재의 존재를 우리가 최근에 알았으니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다음 조항을 보면요. 불법 행위를 한 날, 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두 조항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화성 사건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K 오규정 기자였습니다.